저번에 한번 우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측근이라고 A씨라고 있어요. A씨. 그 A씨하고 윤석열 장모가 IP 공유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2011년까지 증거만 나왔던 거예요. 근데 2012년에도 서로 IP 공유했다는 증거를 찾은 거야.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짜리인 거야. 그러니까 공소시효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상관없어라고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장모 측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 현재는 주가 조작을 하려면 한 IP에서 두 개의 아이디로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일어나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자동으로 탐지를 합니다. 그걸. 그래서 바로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흩어져서 동시에 이제 전화기를 켜놓고 통화하면서 거래를 하거나, 안 그러면 VPN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곳에서 컴퓨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서버 측을 속이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15년 전후부터 굉장히 급격히 발전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이런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려면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돈을 들고 모여서 한 자리에서 내가 먼저 거래를 하고 다음에 이제 로그아웃 하면은 내가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거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IP에서 여러 아이디가 같이 사용됐다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포괄일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사건이 잡다하게 존나 많아요. 요거를 한 맥락으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립니다. 포괄일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재난지원금 말고 손실보상금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맥락이 나오거든요.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급 보상이 아니라 코로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작년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영업을 못 하시는 거를 포괄해서 보상해줘야 된다는 같은 맥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줄리가 아까 말한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근이라고 하는 그 A씨한테 거액을 빌려줘요. 그 사람이 지금 주가 조작의 주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들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제 검찰이 뭐 언론 플레이 한다든지 검찰이 혐의를 흘리고 있다라든지 얘기를 윤석열 측에서 장모 측에서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검찰총장 계급장 떼이고 나니까 이제 알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재밌어요. 맨 처음에 이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은요. 뉴스타파의 신민보 기자가 최은순의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의 문제로 처음에 보도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먼저 방금 푸나님 말씀하신 포괄일제하고 그 손실보상 문제 이제 좀 교통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제 손실보상 문제는 이거예요. 이미 사실관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새로 만든 법을 적용하면 소급 적용이 돼요. 소급 입법이 되고 이건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의 사실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소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소급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포괄일제 문제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업을 할 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요. 그럴 때 안 받으면 이제 불법 영업이잖아요. 그럼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2021년도 만약에 1월 1일부터 해가지고요. 연말까지 계속 미신고 영업을 불법 영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루 단위로 치게 되면 이 사람은 365번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범죄가 똑같은 내용 단일성이 인정되고 그것이 일정 기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침해되는 피해 범위가 동일하면 하나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일제는 1월 1일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불법 영업한 것은 하나의 범죄로 본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따져야 되겠어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공범이 그 범죄를 저지른 것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 2021년이 아니라 원래 언제 끝난다고 보고 있냐면 2021년 3월, 올해 3월에 끝났다라고 최은순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나 끝났어, 시효.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통화 과정에서. 근데 그게 안 끝난 거고 지금 검찰에 따르게 되면 반부의 수사부에 따르게 되면 2022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요, 윤석열 장모 측이 주가 조작에 관여 안 했다. 검언 유착이 의심된다 하니까 얘들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검언 유착이란 말을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요거 하나 살짝 읽어드릴게요. 예. 뭐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도이치 모터스에 관련된 것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뭐 복잡하게 몇 시까지냐 이게 거의 한 50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도이치 모터스 관련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에서 12년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PD수첩 뉴스타파 등 보도 현재 서울지검 반부패 2부에서 수사 중 대부분 수사 완료. 두 번째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 파이낸스 주식 특혜 매입 혐의 기업은 주당 1,500원 금융기관은 주당 1,000원에 매입한 주식을 윤석열에 쳐 김건희는 주당 800원에 매입. 와. 세 번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특혜 매입 혐의 및 윤석열 청문회 직전 제3자 명의로 위장 거래 혐의. 이거 엄청 커요. 20억 원대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이후에 검찰총장 청문회 직전 해당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고 하였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계약서 제출하지 않음. 그치? 네 번째, 김건희 2010년 주가조작 탈옥수 CC 범인 도피 의혹. 주가조작 탈옥수라고 불렸던 C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범인 도피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재벌 3세 테마주 관련한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 CC. 형이 확정된 직후인 2011년 외조모의 장례식을 핑계로 귀유를 받았으나 그대로 도주. 도주 후 상당 기간 김건희 씨의 거주지 주변이었던 송파 및 가락동에서 도피 생활을 함. 이 CC의 당시 사건 변호인이 양재택 씨와 Y 씨. 재택이 오빠. Y 씨는 현재 삼부터건의 임원으로 활동 중. 와. 다섯 번째. 2013년 김건희 도이치 파이낸셜 신주 인수권 증서 동양그룹 특혜 거래 의혹. 동양그룹은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최고조에 있었을 당시 김건희 씨 소유인 도이치 파이낸셜 신주 인수권 증서 20억 원을 매입해 줌. 당시 동양그룹은 위조 기업 모험 사건으로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 김건희가 20억 원을 매입한 것을 동양그룹 자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매입했으나 다운 계약서 의혹도 있음. 여기까지가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이야기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가 여러분이 아는 그 도이치모터스 맞아요. BMW 파는 그 회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전환사채나 뭐 신주인수권 증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시장 가서 저 아주머니 이제 콩나물 한 봉지하고요 전환사채 5개만 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들, 그러니까 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알고 접근을 하고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돈 좀 있다. 나 연봉 1억이니까 나 돈 많아. 근데 전환사채 한 10% 갖고 싶다. 이런다고 끼워줄 것 같아요?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명신으로 시작하는 뭐 줄리 지금 현재 김건희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송영길 대표나 홍준표 의원도 이야기를 하던데 대통령 영부인은요. 국가가 인정해주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제2부속실 같은 데가 따라 붙고 대통령 자체 부인이 국가 예산으로 움직여요. 그런 자리에 김건희 아까 지금 제가 한 몇십 가지 중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것만 이 정도이고요. 제가 차분하게 한번 요거 하나하나씩 이제 다 말하면 까먹으니까 섹션별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꼭 해드릴 텐데 김건희 씨 좀 아는 측면 있죠? 관련 있죠? 아니 우리 건희 언니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은 몰랐죠. 아니 왜냐면 명일여고를 일단 졸업을 하고 단대 서양학과 91학번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단대면 단국대예요? 단국대. 근데 이제 72년생이니까 근데 단국대에 뒤져봤더니 미대에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퇴생에도 없고 퇴학생 중에도 없어요. 근데 김건희의 엄마의 남자친구 모 씨는 내가 건희를 단대 천안 캠퍼스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뭐 이제 데려다 준 적도 있다 이런 증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는 경기대 회화과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럼 내가 경기대 비하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데려다 준 건희는 그래서 윤석열한테 윤석열 자체 뭐 비리라든지 의혹도 있겠지만 최대 아킬레스건은 실제로 표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예. 김건희라고 일단 보는데. 맞아요. 아니 근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김건희가 낸 책 중에 이제 본인이 번역에 참여했다고 나오는 책 중에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소개된 거에는 김건희가 본인이 경기대 서양학과를 나왔고 숙대 미대에서 석사를 하고 국민대 디자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국민대 디자인학과 박사학위를 그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박사학위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미대에서 사주 보는 거를 논문으로 썼다더라. 근데 그게 왜 말이 많냐면 이 논문 자체 이름이 주제가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영어 제목이 정말 여기에서 빵 터지는 거거든요. 영어 제목을 쭉 보시다가 저기 지금 파란색 표시된 거 보시면은 멤버십 유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뭐 메인터넌스 오브 멤버십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유지. 가만히 있어봐. 새날 우리 시청자분들 멤버십 유지해 주세요. 왜 자꾸 빼고 그래. 서운하게. 멤버십 유지는 YUJI 이렇게 저게 썼기 지금 때문에 석사 논문이라고요? 박사 논문이라고. 와 진짜 정말 아니, 근데 뷰티풀하다 진짜. 이게 박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우리 그 윤봉길 의사? 거기 기념관도 예. 대관할 때 2009년 고려대 그게 나와서 제가 놀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 아니 도대체 최고위 과정을 몇 개를 거친 거냐. 왜냐하면 최고위 과정이 보통 1억이 넘고 1억 5천 정도 되는 그걸 돈을 내면은 이력서도 쓰고 뭐 들어가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돈이 줍니다. 비싸죠. 근데 2009년에 고려대 미디어 대학원 최고위 과정, 그리고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그리고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2기 졸업. 이거는 자기가 이제 EMBA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서울대에 자기가 그 윤석열이 말한 서울대 경영대 석사 나왔다는 게 이걸로 지금 와전된 거예요. EMBA 2기인데 근데 EMBA 2기 중에 53명인데 52명만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명 졸업 못한 사람이 김건희 확률이 가장 높다. 이준석 아니고요. 근데 서울대에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서울대 문화예술 분야 최고 경영자 과정을 또 들어요. 이렇게 많다. 근데 이게 지금 최고의 경영자 과정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인맥이거든요, 보통. 근데 김건희의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은순도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과 건국대 고려대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등을 다녔고 건국대 경영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총동창회 상임 부회장. 이상하게 부끄럽지 그게. 아니 왜냐면 난 그런 캐릭터들을 주위에 좀 알아요. 어떻게 이래. 허영심과 뭐 그러니까 어떤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자기 실력이 아닌 경우는 누군가의 권력을 가져오는 케이스고 그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윤석열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부인은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의 공식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윤석열한테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부인일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나왔던 그 양희삼 목사 얘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이 김건희랑 결혼할 생각으로 사귀었던 게 아닌데 나중에는 정대택 씨 등의 이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청문회 때 그 유명한 김진태, 그 김진태가 나중에 윤석열 청문회 하겠다고 투입이 되거든요. 검찰 출신이라. 그 한 장면을 한번 야수님이 김진태 하시고요. 제가 윤석열 하겠습니다. 내가 더 악역이니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만한 게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윤석열 실드를 쳤기 때문에 중요하게 안 봤는데 지금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게. 자, 김진태 의원 시작하십시오. 강원도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느 대학원 나왔습니까? 아, 그거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려주지는 못할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제 처가 자기 학교 어디 나온지가 공개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왜 남한테 내세우기 싫은 학교라서요? 글쎄요 본인의 뜻이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정말 대학이 어디 나왔냐니까 프라이버시 이런 거로 밝히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도 그게 정말 그럴 만한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이 배우자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맞나요? 마지막에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가 마지막입니다. 경영학 석사요? 네. 정식 석사요? 경영대학원에서 2년 코스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 그럼 그걸 이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는 밝혔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학점 증명서를 보내세요. 이제는 다른 핑계 댈 게 없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증명서를 한번 내보세요. 네. 그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아니 이거는 남편도 내 와이프가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 받았다고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니까. 사랑은 믿음이니까. 네. 평소에 하는 거 보면 알지. 근데 이게 사실 계속 뭐 아까부터 포괄일제니 공소시효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최은순 재판으로 갔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저 김진태 저 영상을 제가 어저께 밤에 다시 한번 보긴 봤는데 뭐 윤석열한테 김진태가 4년 후배예요. 서울법대 4년 후배인데 검사 기수로는 훨씬 선배이기 때문에 예, 말을 이렇게 막 놓고 막 하더라고요. 막 이제 쪼개지 말라고 막 화내고 막 이런 식으로 쪼개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요. 이 최은순 사건을 제가 다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무슨 결론이 나오냐. 검찰 안에 윤석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검사들이 포괄일제 공소시효 이 계산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처음에 서울지검 형사 2부로 갔어요. 형사 2부가 형사 6부로 넘어갔어요. 형사 6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반부패 수사부로 갑니다. 반부패 수사부로 간다는 거는 사건을 정말 깊이 들여다 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 증권거래소 심리분석이 끝나고 나서 도착했을 때예요. 결과 통보가.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 주가 조작을 했다. 주가 조작을 한 게 맞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통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부패 수사부 보낼 이유가 없어요. 왜? 결국 무혐의인데 뭐하러 글로 보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반부패 수사부에서 그걸 그냥 이렇게 쟁이고 있어요. 쟁이고 있다가 그때까지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건은 얘네들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윤석열이랑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결혼 전에 있었던 사건이 맞습니다. 맞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윤석열이 이 사건이 검찰로 서울지검으로 넘어온 다음에 이거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윤석열은 묻어버렸고 그걸 반부패 수사 2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윤석열 나가자마자 지금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엑스파일이네 뭐네 해가지고 출처를 여러 가지 의심받는 사람들 중에 황교안이 있거든요. 공안부와 특수부의 갈등 그 구도 속에서 황교안 때 윤석열이 탄압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진실을 알고 봤더니 댓글 수사를 해서 여주시청장으로 간 게 아니라 정대택 씨의 탄원서 때문에 좌천됐다 그런 얘기가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황교안이 오늘 무슨 짓을 했냐면은 더는 못 보겠다 하면서 정치활동 시작하겠다. 이야. 그래서 나올 기세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느낌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건 지금 윤석열은 줄리가 가장 리스크가 돼버렸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본인으로 넘어가면 장모도 좀 그렇다 치지만 사실 보면 최은순하고 김건희는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은순의 병원 그 뭐 여기 장고증명서 위조도 김건희 측근이 해준 거란 말이야. 요 과정 하나하고 윤석열 자체에 대한 검증으로 가면 정말 대선 6월 29일 날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나가지 않고 갑자기 독립운동을 외치면서 그냥 사라지지 않을 거 이런 생각이 도시락을 먹을 거예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김건희 씨 이야기는 너무나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자들이든 유튜버들이든 이거를 그냥 묻어두기에는 정말
손과 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온몸이 들들들 떨릴 정도로 네. 재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밖에 추미장은 오셨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시사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